여기서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그널로 개인 투자자들이 삼을 수 있는 거, 뭐 계속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으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던가, 혹은 갑자기 파월 연준의장이 우리 금리 중단 안 할 것 같아 라고 해버린 그런 시그널은 어떤 걸로 삼아볼까요? 우선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 정도까지 올리면 결국은 경기 둔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골디락스로 넘어가려면 엄청난 센 경기 침체가 안 와야죠. 그러면 그 엄청나게 센 경기 침체는 뭐냐면 막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연체율이 막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기고 또는 기업 중에서 아주 중소형주 회사들이 망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은행권의 연체율이 급등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펀더멘탈이 좀 무너지는 현상.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신용카드가 좀 휘청하기 시작한다. 연체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 대출이 막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서비스 PMI 지표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PMI 지표를 가지고 봤었을 때 이건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표는 센티먼트, 즉 심리적인 요소로서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빠졌었을 때 이게 펀더멘탈 쪽으로 진짜 문제가 있어서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계속 분석을 했는데 그건 없다. 그러니까 훅 빠졌다가 훅 튀죠. 이번에 서비스 PMI 지표가 막 50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55로 바로 뛰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그런 높은 금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네. 그거는 당연히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대 중반이지만 정말로 미 연준이 얘기하는 5%대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 그러면 그 숫자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적정 가치가 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상고 하저가 되겠죠. 그걸 봐야 되는 건데 다행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연말까지는 보인다. 최소한.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하이 베이스, 그러니까 너무 고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떨어지는 걸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면은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야 돼. 네. 근데 실업률은 낮고 고용은 많이 늘고 있으나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달 대비해서의 임금 상승률 숫자는 3%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가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의 5%대에서 3%대까지 쭉 떨어진다고 치면 금리가 5%일 필요는 없잖아요.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금리 그리고 그 금리가 1년 뒤에는 어느 정도일 건지를 판단. 여기에 따라서 내가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 금리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대 중반까지 갔었을 때 다 채권을 샀다.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났겠죠? 네. 3.3%, 3.5%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금리 떨어진 분 플러스 실제 금리. 그러면 두 자릿수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1년 뒤가 아무리 떨어져 봤자 3%대 중반이다. 그러면 이제는 수익이 어떻게 되죠? 3%대 중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것 가지고 만족하겠냐 이거죠. 아. 그러면 그게 결론이 났다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3.5%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훨씬 더 현금 흐름이 좋고 아니면 뭐 성장주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뭐 이런 쪽으로 골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금리가 어느 정도고 연말에 어느 정도 금리가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금리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거는 정말 말해 뭐하냐. 그쵸? 사실 잘 모르시는 분 저도 원래 네. 주식시장을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방송 아나운서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거의 종목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시적인 환경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완전 미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요게 속해 있는 업황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뭐지? 이렇게 시선 돌리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플레이션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여태까지는 우리 앵커님은 경제방송을 할 때 있어서 매크로를 볼 필요가 없었을 적이 많아요. 아, 제가 앞에 들어왔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네. 때. 인플레이션이 워낙 낮은 시대였으니까. 거의 10몇 년 동안에 계속 평균 인플레이션이 1%대 중반이었는데. 그죠? 이게 처음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까지 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매크로만 보고, 아니, 뭐 맨날 FOMC만 하면 새벽에 보고 계시고,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전체 시청자, FOMC 시청자들의 절반이더라고. 뭐 그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학구열은 대단하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걸 보고 있는데, 네. 결국 이미 벌써 배우셨고, 앞으로 그 금리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베이스가 깔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패턴도 스마트하게 하실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빠질 때 버티고 더 사는 걸 보고, 네. 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학습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쵸? 저도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오래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네. 이미 지나간 기회에 너무 배합하지 말자. 왜냐? 기회는 분명히 또 오더라. 정확하게. 네. 좋은 걸 배우셨네요. 물론 뭐 그 옛날에 대박 같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배합할 만한 기회가 또 한 번 올 테니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네. 아, 그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대박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또 최근에 뭐 작년 2년 동안에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결국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아주 젊은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10배, 한 번에 100배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이죠. 워런 버핏님처럼 연수익률 20% 창출을 35년 꾸준히 하면 그건 진짜 정말 네.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게 목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때 빡 벌면 그때 빡 쓰고 끝나요. 보통 복권 당첨 맞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 들어봤죠. 네.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 듣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벼락부자라고 얘기하죠. 감당이 안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게 감당을 할 수 있으려면 연 20%씩 버는 거를 10년 하시잖아요. 이미 엄청난 부자가 돼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 거고,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그런 쪽을 변해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매크로는 배우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좋은 어떤 배움의 장이 작년에 열렸었다. 맞아요. 저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또 유동원의 성공투자 유튜브를 가면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매크로 이야기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냥 플래시한 걸 좋아하시죠. 네. 썸네일 자극적으로 뽑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슬뜨기 보시면 되고요. 약간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동원의 성공투자를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더 이상은 안 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좀 재미가 없긴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언제까지 재미있는 수익만 노릴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이 일의 상관감은 뭐 유튜브 많이 보셔가지고 광고 수익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런 거 필요한 사람은 아닌 거 제가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꾸준히 할 겁니다. 네,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같이 일하는 멤버들도 그런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 그리고 같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은근슬쩍 평생 가자.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이어갈 수 있는 투자 패턴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정말 물흐르듯이 이렇게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